안녕하세요 여러분. CSS3 글꼴 관련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지금 다 영문으로 되어 있죠. 자, 불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왼쪽 하단에 중앙에 익스텐션을 선택을 하시고 익스텐션 한국어 팩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코리안 랭귀지라고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자, 인스톨 하시고 그러면 금방 설치가 되고 언인스톨이라고 나오죠. 이미 설치가 된 겁니다. 리스타트 나우 하시면 한국어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열어놨던 폴더가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는 분들은 폴더를 뭐 파일에서 폴더 열기로 해서 여셔도 되고요. 열어 놓으시고요. 오늘 할 HTML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파일 선택하시면 인덱스와 함께 같은 수준의 새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커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은 폰트.html이라고 만들어 두세요. 폰트.html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기본 HTML5 구성 구조를 느낌표하고 탭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넣으실 수 있죠. 랭귀지를 K5라고 넣어주세요. 이 K5는요, 이 해당 웹문서의 사용 언어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래서 en이라고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K5로 한다면은 한글이 쓰인 한글이 쓰인 문서다라고 알려주는 명령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숫자가 쓰이는 경우에 1, 2, 3, 4 썼을 때 음성 지원을 받을 때 KO라고 해놓은 문서 같은 경우는 1, 2, 3, 4라고 읽어주고요. EN이라고 해놓은 문서는 영문으로 1, 2, 3라고 읽어주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이 랭귀지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KO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2개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틀을 글꼴 관련 스타일 글꼴 오늘은 텍스트 관련 스타일로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관련 스타일을 우리가 해보려면 해서 바디와 바디 사이에 임의의 텍스트를 넣습니다. 우리 임의의 텍스트를 삽입할 때 로렘 입숨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기억하고 계시면 금방 들어갈 수 있고요. 기억 못하더라도 검색창에서 로렘 입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링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본문 하나만 제목하고 같이 할까요? 네. 카피해서 닫으시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 넣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함께 들어갔죠. 자, 본문이 길어질 경우에 줄바꿈이 없으면 가로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옆으로 쭉 텍스트가 나열이 되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기에 가서 자동 줄바꿈 설정 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 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 줄로 나오시고요. 여러 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줄로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편리하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1이라고 제목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본문은 P 요소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Alt LO 해서 서버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문서 미리 보기가
되고 H1 본문 P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내려놓고요. 자, 글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양은 여러분 글씨체죠. 글자체. 그래서 글자체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CSS를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링크로 외부 CSS 문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CSS 밑에 지난 시간에 만든 style.css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새로 이걸 만들 거예요. 만들 거니까 미리 이렇게 써놓고 1 쓰시고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라고 링크를 하나 걸어 두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탐색기에 와서 css 폴더 선택하시고 자, 새 문서 만들기 하면 css 밑에 새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나옵니다. 방금 설정해 준 폰트.css를 만들어 놓으시면요. CSS 밑에 CSS 문서 2개가 생기고 방금 만든 문서가 열립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배울 거고 이 문서에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가 될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폰트, 텍스트 관련 스타일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글꼴입니다. 글꼴. 글꼴은 폰트 패밀리예요.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로 여러분들이 글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 본문에 어디에 글꼴을 바꾸고 싶냐, 본문이냐 제목이냐 아니면 전체냐에 따라서 이 앞에 놓일 선택자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전체 이 바디에 있는 전체 문서에 글꼴을 바꾸고 싶다, 통일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선택자를 바디 요소를 넣고 여기에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속성을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바디가 아니라 제목에만 글씨체를 좀 독특한 걸 하고 싶다. 그럼 H1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본문에 넣고 싶다. 그럼 P를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문이 여러 단이 있고 그 단 중에 특정 단만 내가 글꼴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P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P로 넣으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에 클래스명을 주고 여기 와서 클래스명을 쓸 때는 앞에 점을 붙인다고 했죠. 텍스트 1 하시면 이 글꼴이 이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감싸고 있는 글꼴의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명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폰트 패밀리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은 기본 영문 서체가 들어가 있죠. 기본 영문 서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폰트 패밀리 글꼴. 자, 글꼴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굴림 한번 써볼까요? 굴림체. 세미콜론이 이 앞에 있어야 되죠. 네. 해서 자, 저장, 폰트도 본문도 저장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본문이 아까와 달리 굴림체로 바뀌었습니다. 차이점. 자, 얘를 주석 처리,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주석 처리돼요. 주석 처리한 다음에 저장하고 확인해 볼 때의 글씨 서체와 자,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주석이 해제가 되죠. 저장하고 다시 미리 보기를 했을 때의 서체가 다르죠, 확실히? 네. 이렇게 글꼴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 글꼴 이름을 내가 다 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뭐 맑은 고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눔 고딕. 자, 여기를 한 칸을 띄우는 건지 붙이는 건지 사실 참 헷갈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영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폰트 내 시스템에 있는 폰트를 기본적으로 쓰고자 하실 때는
우리 시스템에서 폰트 글꼴 설정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글꼴명이 나오죠? 이 글꼴명을 따라 쓰시면 돼요. 내가 제목을 아니 본문을 이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브래들리 핸드 ITC잖아요. 브래들리 핸드 ITC 해서 여기에 폰트명에 브래들리 핸드 ITC DLEY 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내 시스템에는 이 서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이 서체가 없다면 내가 이 문서를 그대로 서버에 올려서 웹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때는 이 서체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디자인한 대로 문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 패밀리를 기본적인 윈도우 시스템 서체는 써도 되지만 좀 독특한 서체들은 쓰는 게 좀 위험하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웹폰트를 쓰시면 되고 구글 웹폰트 사이트에 가보시면 웬만한 서체들은 전부 다 웹폰트로 공유를 해 두었습니다. 웹폰트라는 것은 폰트 파일 자체를 서버에 올려놓고 그 서버에 있는 폰트를 읽어드릴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살아있는 한 어디에 가든 어떤 시스템에서 문서를 실행시키든지 간에 그 폰트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특정 서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서체를 웹폰트로 제작을 해서 변환을 해서 그 서버에 올려주고 그 서버의 폰트 이름을 CSS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웹 폰트의 저작권도 사실 걸려 있고 개인적으로 폰트 파일을 서버에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죠. 그래서 구글 웹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구글 웹폰트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폰트들을 구글 서버에 올려놓고 링크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웹폰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구글 웹폰트는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사이트 주소는 폰트.google.com 들어가 보시면 구글 폰트 쭉 나오죠. 영문 서체가 대부분이고요. 한글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서체를 찾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눔 스퀘어 고딕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나눔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눔 서체로 올라가 있는 서버에 올라가 있는 서체들이 나와요. 나눔 스퀘어 고딕이 없죠. 그러면 이 중에 내가 나눔 명조를 쓰고 싶다. 아니면 뭐 나눔 펜 스크립트 이걸 한번 써볼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자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 서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이즈를 조절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한글이나 영문 기본적인 모양을 제공을 해주죠. 확인을 하시고 이 서체로 결정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패밀리는 아니고 셀렉트 디스 스타일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셀렉트 패밀리 해서 리뷰 인베드 라고 나오죠. 우리는 인베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베드 들어가셔서 스타일을 CSS 스타일을 링크로 쓸 수 있는 소스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임포트를 쓸 수 있는 소스가 나옵니다. 자, 링크를 보시고요. 이 해당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에
HTML 문서에 링크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V 하세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그러면 그 해당 폰트가 들어있는 CSS 문서처럼 이렇게 해당 폰트가 링크가 되어 있는 이제 주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에서 나오는 이 CSS 룰도 복사를 하셔서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예를 들어 텍스트 1인데 지금은 저는 H1 제목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폰트 패밀리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HTML 문서도 저장을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제목 폰트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제목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구글 웹 폰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구글 웹 폰트 다시 가셔서요. 본문 영문이고, 자, 영문 서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 하나를 골라볼게요. 요게 예쁘다.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서체를 클릭하시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얇은 서체부터 두꺼운 서체까지 다 제공하는 패밀리 서체네요. 이 중에 한 두 번째 한 200 정도의 서체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하시고 링크 컨트롤 C 코드 와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컨트롤 V 저장하시고 다시 폰트 가서 밑에 CSS 룰 복사 오셔서 CSS 가서 컨트롤 V 가 아니라 텍스트 1이죠. 본문에 컨트롤 V 하시면 지금 이게 첫 번째 들어가서 선택이 같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지금 없고요. 아까 선택한 게 추가된 거에 제가 또 추가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요것만 우리가 쓸 수 있죠. 저장 다시 한번 미리 보기 해서 보시면 본문의 서체가 바뀌었죠. 이렇게 웹폰트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직접 만드실 때는 웹폰트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폰트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 링크 걸린 게 너무 길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CSS는 요거 하나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인베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아니 임포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임포트 방식은 보시면은 요거 있죠. add import 이 아이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CSS 문서에 삽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add import라는 명령은요. CSS에다가 다른 CSS를 삽입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add import URL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CSS 다른 CSS의 링크 주소를 넣게 되면 그 CSS가 그대로 이 CSS 안에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CSS 개수를 여기서 링크를 많이 시키는 게 너무 싫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CSS에 여러 개의 임포트 넣어서 CSS들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링크 시켰던 이게 없어져도 되는 거죠. 저장하시고 자, 저장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본문이 안 바뀌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 임포트를 그 임포트가 적용되는 스타일 위에 먼저 글씨체를 불러와야 돼요. 불러오고 그 다음에 폰트를 적용을 시켜줘야지 폰트가 먹힙니다. 저장하시고 안 먹히네요. 이건 나눔 펜 스크립트를 제가 여기다가 URL을 가지고 왔네요. 다시
두 개를 다 지우시고, 네, 이 아이도 해당 임포트 위에 이렇게 넣으시고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적용이 되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인베드 방식의 구글 웹폰트 사용하는 방법과 링크 방식의 구글 웹폰트 사용하는 방법 둘 다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글꼴을 정해봤죠? 그래서 자, 글꼴을 여기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폰트 패밀리를 쓴다. 그리고 이 따옴표는요, 글꼴의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서 단어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폰트인 경우에 따옴표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쓸 때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레일웨이를 넣고, 만약에 레일웨이 서체가 해당 시스템에 없다,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서체, 두 번째에 뭐 나는 에이리얼 서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둘 다 없으면 이거는 왜 들어갔냐면 산세리프 해서 세리프가 없는 서체 얘네 두 개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거나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글꼴 정의하기는 여기까지 해서 폰트 패밀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폰트 사이즈, 이번에는 글꼴 크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자, H1에 제목에 글꼴 크기를 키우고 싶습니다 하면은 폰트, 자, 사이즈는요 여러분, 그냥 숫자 할 때 픽셀 단위 고정된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픽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퍼센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픽셀 대신 만약에 200% 하면은 현재 크기의 200%가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상하네요. 폰트.css H1에 나눔펜 스크립트를 넣었고, 맞죠? 폰트 사이즈를 고정된 값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픽셀 이렇게 넣으시면 확인해 볼까요? 네, 커졌죠, 제목이. 또는 고정된 값 말고요, 퍼센트를 쓸 수 있어요. 300% 이렇게 넣으시면 마찬가지로 크죠. 400%, 500%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확실히 커지죠. 또는 자, 500%와 동등한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EM이란 단위예요. 퍼센트와 동등한 똑같은 단위가 EM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OE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500%와 같은 수치로 보시면 돼요. 현재 정의되어 있는 기본 서체의 크기의 5배, 500%. 이게 EM 단위입니다. 이거는 폰트 사이즈뿐만 아니라 웹에서 나중에 박스 사이즈라든가 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도 다 통용이 되는
단위예요. EM이라는 단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꼴 관련 스타일로는요, 폰트 웨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나갈게요.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굵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굵기를 보통 이제 뭐 볼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폰트 웨이트하고 볼드와 볼더가 있겠죠. 볼더는 더 두껍게 표현을 하는 걸 거예요. 얘는 어차피 지금 H1이라서 두껍게 이미 표현이 돼서 더 두껍게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드와 볼더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터를 쓸 수 있어요. 라이터 같은 경우는 더 얇게 정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자,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여기서 노멀은 그냥 기본입니다. 라이터 크게 차이가 없죠? 라이터는 잘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본 서체에서 더 얇게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화면 이상하네요. 대신 볼드는 한번 차이가 있나 볼까요? 네, 확실히 좀 두꺼워졌죠? 볼더를 해볼까요? 더 두꺼워졌나요? 잘 모르겠죠? 자, 숫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100부터 900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노멀은 400이에요. 노멀은 400이고 두껍게 하고 싶다. 제일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900 넣으시면 돼요.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 웨이트 두껍게 서체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폰트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릭이라고 지정을 하면 글자가 기울어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오타가 있으니까. 이탈릭. 네, 기울어졌죠? 또는 이탈릭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요. 오블리크라는 값도 있어요. 오블리크도 똑같이 기우는 속성을 가진 아이고요. 노멀이 기본입니다. 그냥 없애는 것과 폰트 스타일 노멀 쓰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보시면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폰트 스타일 등등이 있죠. 자, 이 아이들을요. 지금 4줄로 표현을 했잖아요. 얘를 한 줄로 줄여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컨트롤 슬래시 주석 처리를 하고 폰트라는 속성으로 이 여러 개의 폰트 속성을 한꺼번에 쭉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하실 수 하냐면요. 폰트 스타일을 먼저 줘요. 폰트 스타일 제일 먼저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두 번째 폰트 웨이트 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이게 한 줄로 전부 다 쭈루루룩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얘를 주석 처리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적용을 해볼게요. 폰트 해서 중괄호 열고 제일 먼저 폰트 스타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노멀이라고 쓰시면 돼요. 폰트 웨이트도 뭐 두껍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볼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폰트 사이즈를 내가 위에서처럼
뭐 OEM 하고 싶다 이렇게 OEM.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나눔 펜 스크립트 요 컬시브까지 다 같이 가져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자, 폰트.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여기가 땡땡이어야 되죠? 중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중괄호는 선택자와 그리고 속성 값 사이에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저장하고 네, 확인해 보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